멀쩡한 의사들의 재능 낭비 프로젝트. 본격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그럼 비본격 재능 본격. 오늘 그냥 대충 재능 낭비하러 오신 거죠? 네, 나는 사다 시즌 4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감사합니다. 아, 웃긴다. 자, 우리 네. 알버트님, 네, 알버트. 감사합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네. 교수님이신데, 아, 오늘 방송에서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여기서는 지금 알버트라고 통하고 있습니다. 네. 알버트. 찰떡이에요. 잘 어울려요. 오늘은 건물주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당연히 부인과 관련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왜 네. 아픈 거냐? 이미 카톡으로 보내신 질문입니다. 40대 후반 여성이고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왼쪽 아랫배가 콕콕 쑤시기도 하고 쥐어짜는 듯 하기도 하고 통증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방광염 증세와 비슷해서 방광염인 줄 알고 치료했는데 잘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방광염이 아니라고, 복부 CT를 찍어도 방광염이나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자궁근종 수술 경력이 있는데 혹시 그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해볼 검사는 없을까요? 그리고 배란통일 때도 왼쪽 아랫배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배란통이 진통제로 며칠을 버텨야 할 정도로 아플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우선 지난해부터 왼쪽 아랫배가 좀 아프다고 하셨는데 왼쪽 아랫배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랫배인 것보다는 오른쪽 아랫배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이 왼쪽 아랫배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네. CT를 찍어도 뭐 방광염이나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라고 하네요. 저희가 CT, 그러니까 자궁이랑 난소를 보는 데는 사실 초음파가 더 잘 보이거든요. 경질식, 질 네네. 통해서 보는 질 초음파라고 저희가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검사를 조금 추가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염증이나 염증 같은 거는 영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진찰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해볼 검사는 없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부인과 질 초음파 한 번 더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은 뭐 소화기 내과 쪽 검사도 한번 뭐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검사들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근종 수술 경력하고 이렇게 왼쪽 아랫배가 약간 불편한 거하고 관련될 수도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궁근종 지금 뭐 문맥을 봐서는 자궁근종 수술은 옛날에 받으신 것 같은데 안 아프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은 수술 받았던 것 때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왜 배란 수술 받으면 네. 근데 뭐 장 유착되고 이래가지고 네. 통증이 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왼쪽 아랫배는 건드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궁근종 수술해도? 근종이 그쪽에 있었다고 하면 뭐 건드렸을 수도 있고 유착도 생길 수도 있는데, 유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몇 주, 몇 달이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면 네. 그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네. 갑자기 유착 때문에 네. 아프지는 않는다. 네. 배란통 관련 질문은요? 배란통은 배란통이 배란하는 날 아픈 겁니까? 네. 그렇대요. 근데 배란통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는 네. 거예요? 배란통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네. 원인을 잘 하고- 어떤 사람은 네. 아프고 어떤 사람은 네. 안 아픈 건가 네. 봐요? 하고 못 느낄 때도 많고 가끔 느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대중 없다는 거죠. 네. 느끼는 사람은 계속 느끼고 뭐 그런 편입니까? 가끔 병원에 오세요. 배란통이 없었는데 항상 배란통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한 몇 달 전부터 매달 배란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이유가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임약을 먹으면 배란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먹어보고 끊었을 때 다시 생긴지를 봐요. 저는, 네. 확실히 하기 네. 위해서요. 근데 배란통이 며칠 동안 진통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심할 수도 있느냐? 심할 수도 있지요. 네. 왜 특히 가장 흔한 경우가 배란되는 난소가 저희 엄지손가락만한데요. 배란될 때 하필이면 그 안에 있는 혈관 같은 데가 지나간 자리에 배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혈관이 같이 터지면서 출혈성 혹이 생기거든요. 그럼 며칠 동안 아프죠. 네. 순전히 운인데 네, 랜덤입니다. 그럴 저는-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저는 그냥 배란통이라는 게 그냥 심리적인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다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냥 느낌상 이때쯤 그냥 배가 아프니까 배란통인가 아니, 한줄 그러면 알았어요.
이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내 왼쪽 아랫배가 이렇게 가끔 아프는 게 혹시 배란통이냐, 배란통일 수도 있겠느냐라는 질문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피임약을 한 몇 개월 정도 드셔보시고 음. 그 다음에 그런 통증이 사라진지를 한번 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있었던 그 왼쪽 아랫배 콕콕 쑤시는 게 사실 왼쪽 아랫배에서 왼쪽 난소에서만 배란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왼쪽 오른쪽 네. 과학적인데 왔다 갔다 추리가. 하니까. 뜩뜩. 배란통이라면은 왼쪽 오른쪽이 번갈아 가면서 네. 다 아파야 되지 네. 않느냐.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배란통일 때도 왼쪽 아랫배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진통제로 며칠 버틸 만큼 아플 수도 있지만 네. 이분이 배란통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네. 않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 같은 그런 내과적인 진료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요? 어떤 거를 지금 상상하면서 대장 내시경을 그러니까, 왜냐면 왼쪽 아랫배 통증에다가 어쨌든 동네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질환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네. 질환이 아니라니까 네. 그냥 내과나 네. 외과나 하여튼 딴 쪽 검사를 해보세요라고 아, 무책임하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특별히 뭔가 떠오르는 내과적인 네.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네. 아니 확인 차원에서. 아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네. 차라리 낫지. 아, 그렇죠. 네. 뭔가 괜히 지금 큰 문제가 뭔가 하여튼 있을까 봐.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아, 걱정되니까 네, 네. 내과에 가보시라는 게 아니라 네.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라면 그러면 다른 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라. 네. 아, 네. 그런 거군요. 네. 네. 예리하십니다. 다음 질문 그런 가죠. 역할을 하고 계세요. 가끔. 네. 자, 이메일로 SY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사 열혈 청취자입니다. 2년 넘게 조용히 하지만 열심히 청취만 하다가 근래 고민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월경 주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산부인과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할 수도 있지만 나이사 크루님들의 친근하고 조목조목 분석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90년생 여자 사람으로 평균 신장과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9일에서 30일에 상당히 정확한 생리 주기를 가지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주기가 바뀐 적이 없어요. 헌데 최근 6개월 동안 평균 약 25일, 최저 24일의 주기로 생리 주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정상 주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에게는 꽤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가달실 삭가 1차 접종을 한 이후로 생리 주기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리 주기 변화 그래프를 첨부했는데요. 생리 주기가 급 짧아진 이후 계속 짧은 주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4일까지 찍어서 이른 폐경이 오는 건 아닌지 관 걱정까지 되네요. 여기서 총 4가지 질문 정리드립니다. 첫 번째, 개인의 급격히 변화한 생리 주기가 여성 평균 생리 주기에 포함된다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우선 지금 제가 그래프를 봤을 때 비교적 규칙적인 편이시거든요. 네. 근데 며칠 앞당겨지는 경향이 보이기는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내주신 분도 걱정을 하시지만 뭐 호르몬 검사를 해보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몬 검사라면 어떤 호르몬 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기 폐경 같은 거를 걱정하셨는데 그럴 확률이 1% 정도 된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1% 정도 돼요. 1%. 예. 1%라는 게 네. 이렇게 이제 나이와... 29세신데만으로 네, 네, 네. 이 정도 나이에 조기 폐경이 오는 게 1%라는 네, 겁니까? 1% 정도. 아니면은 이 정도 나이에 이렇게 생리 간격이 짧아졌을 때 조기 폐경의 이 사인일 가능성이 1%라는 겁니다. 예리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전자에 가깝죠. 그러니까 네, 그냥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유병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자, 질문 4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바로 그거거든요. 26일 이하면 조기 폐경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관련이 있을까요? 1%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불규칙해졌을 가능성이 많기는 한데 뭐 1% 정도는 조기 폐경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산부인과 가서 호르몬 검사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지금- 불안하시지 네, 않을까요? 지금 29 아직도 이고 정상 주기 평균에 포함되고 짧아졌다고 하는 게 네. 지금 기껏해야 한 3번 정도 음. 사이클인데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불안하니까 병원 가서 검사해보는 게 낫다. 불안하니까 네. 받아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같으면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생리주의가 폐경 이렇게 40대 넘어가면 그러니까 폐경 한 3, 4년 정도 앞두고부터는 뭐 25일, 뭐 21일 이렇게 짧아지다가 이제 다시 뭐 점점 길어져요. 그러면서 건너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폐경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1%에 해당된다고 하면 몇 년 안에 폐경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근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그러니까요. 받아보는 네.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두 번째 질문이 가다실 4가 백신을 맞은 이후에 변화하기 시작했다. 혹시 지금 백신이 SY님은 영향을 줄수 스스로 우연의 일치겠지만이라고 쓰신 다음에 혹시 백신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있나요? 네. 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네. 없다.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라는 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없다고 봅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오. 없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백신하고는 관련이 없고 가만히 있어봐. 다행이 아닐 수도 있나? 백신하고 관련이 있으면은 저절로 좀 있으면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백신하고 무관하면 그냥인데 근데 이 정도 나이에 연령대랑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잖아요. 조기 폐경. 그 조기 그렇죠. 폐경 네. 아니면은 왜 이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왜냐하면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들하고 우리의 그 생리를 시켜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서로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관련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 주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네. 좀 짧아지기도 하고 뭐 결국은 증상이 더 네. 심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배란을 시켜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다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인데 스트레스 받으면은 네, 영향 받을 수 있어요. 네. 조기 폐경이 만약에 의심되면 네. 치료를 하면은 폐경을 늦추거나 이렇게 뭐 그런 방법도 있나요? 없죠. 없어요. 네. 없죠. 조기 폐경은 네, 되게 네. 어려운 거군요. 네.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어쨌든 대비를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네. 난자를 얼려놓는다든지 음. 빨리 임신 시도를 한다든지. 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SI님이 너무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라는 네. 전제지. 지금 네, 1%. 99%는 네, 네. 99%는 네. 아니라는 네. 말이니까 네,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짧아졌다가 다시 그냥 길어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 25일 정도로 그냥 쭉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면서 유튜브 채널 신선하고 재밌다고 항상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니까 더 신기하다고 하면서 의료요정 써니님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호호호. 네. 유튜브인데 목소리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 SY님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군요. 네. 전혀 좋아요. 과장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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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님이 보내신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 더 해보죠. 영양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톡 보냅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산부인과 진료를 보다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염도 있고요. 질염약은 며칠분 처방받은 게 있어서 먹었더니 좀 괜찮더라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야즈 피임약을 처방받고 하루 먹었는데 잘 안 맞아서 복용을 중단했고요. 질염약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좁쌀 여드름이 한가득이었던 얼굴이 말끔해졌습니다. 이 피부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영양제를 알아보던 중 이노시톨과 fem도피러스 유산균을 알게 됐는데요. 첫 번째, 현재 저는 바이텍스 영양제를 복용 중입니다. 여기에 이노시톨과 fem도피러스를 추가로 복용해도 될까요? 2번, 이노시톨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3번, fem도피러스보다 좋은 게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얘네가 대체 뭔가요? 저의 질문은 그겁니다. 이노시톨이랑 fem도피러스가 아니, 뭐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시작했는데 질염으로 갔다가
갑자기 피임약 여드름 얘기를 하다가 영양제 얘기로 가는 근데 그 저 질문이 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얼굴이 합니까? 말끔해졌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항생제 복용하신 거 아니에요? 항생제 복용하면 피부가 좀 좋아지던데? 이 양반이 큰일 날 무슨 아니에요? 항생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질염 때 쓰는 항생제는 네. 여드름균을 잘 못 죽여요. 아, 근데 뭐 그래요? 클린다마이신 같은 거 줬으면은 줬을 수 있는데 저희 죄송합니다. 네. 잘못된 정보 네. 드려서. 자, 일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더 많고요. 음. 저는 오히려 그 야지 피임약을 처방받고 하루 먹었다고 했는데 하루 먹었으면 아니겠지만 야즈가 보통은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도 야즈 많이 먹거든요. 아, 네. 여드름 때문에? 네, 여드름 때문에. 야즈가 뭐예요? 야즈가 피임약 종류인데요. 약 이름이에요? 네, 그렇게 뭐 여드름 중에서 그런 남성 호르몬이 조금 과다해서 나는 그런 여드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피임약을 먹으면 그 난소에서 생성되는 남성 호르몬이 억제돼요. 네, 그래서 뭐 여드름 치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 피임약이. 근데 하루 먹었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야즈라는 그 피임약은 다낭성 네. 난소 증후군 때문에 드시다가 네. 말았다는 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궁금한 건 피부가 말끔해졌단 말이에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됐고 그거 찾아봤고 이미 네. 질염도 이미 다 찾아봤다. 근데 지금 피부가 좋아졌어요. 피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죠. 궁금하신 건데 다낭성 난소증후군 때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한 7-80% 정도라고 책엔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남성 호르몬 과다를 특징으로 하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피임약을 많이 써요. 네. 왜냐하면 피임약이 그런 남성 호르몬의 생산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하루밖에 안 드셨다고 해서 과연 이 하루 먹은 것 때문에 피부가 깨끗해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 먹어서 피부가 깨끗해지면 네. 야지가 네. 어마어마하게 팔리겠죠. 근데 야지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 먹을게. 그러면은 네. 질염약에 쓰이는 항생제는 여드름균에는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메트로니다졸 같은 거는 그런 건 네, 아니고. 여드름, 만약에 네. 클린다마이신이었다면 그래도 있을 것 같기도 그건 한데 약간의 효과가 하루 있을 수도 먹는다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며칠 먹는다고 그렇게. 이런 거 네. 아시는 겁니까? 바이텍스, 이노시톨, fem도피러스? 일단 찾아봤는데요. 바이텍스는 제가 지난번에 그 생리전 증후군 네. 때 말씀드렸던 그 카스투스라고 하는 뭐 아카시아꽃 추출물 뭐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PMS 네, 증후군 네, 좀 네, 이렇게 네. 완화해 준다는 네. 그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고 펜도피러스는 그런 여성용 질 건강을 위해 만든 유산균 상품명이고요. 제품명이더라고요. 제품명. 그리고 뭐 이노시톨은 당화 알코올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뭐 그런 뭐 옥수수나 그런 곡물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성분인가 봐요. 그래서 뭐 2번, 3번은 답변이 네. 안 되겠군요. 이노시톨 추천해 줄 수 있나요? fem도피러스보다 좋은 거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라고 이건 했는데 그냥 식품인 일단 거죠? 지금 처음 들어서 다 건강 기능, 찾아봤대잖아요. 건강 본인도. 기능 식품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보니까 이노시톨이 일단은 바이텍스와 이노시톨, fem도피러스를 한꺼번에 같이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식품이니까. 네, 그냥 건강 기능 식품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식품으로 일단은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큰 상관은 없을 것 세 같고요. 개를 다 네. 먹으면 배가 좀 부르겠죠. 가성비가 떨어져. 가성비도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노시톨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러니까 질염이 치료돼서 피부도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노시톨이 질염을 좋아지게 한다는 연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을 보면 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예.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네. 부인과 교수님께서 네. 이번에 이 질문 받고 찾아보니까 광고만 잔뜩 있더라. 네. 원래는 평소에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노시톨이 원래 뭐 그런 뭐 난임 쪽, 뭐 정자 운동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확대해서 뭐 질에까지 질 건강까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걸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네. 일단은 뭐 딱히 꼭 네. 먹어야 된다고 추천하기엔 네. 좀 그렇다. 펜도피러스 역시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펜도피러스는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유산균을 섭취해서 그 이제 대변으로 나오는 유산균들이 이제 질로 넘어가서 조금 건강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추정 얘기하는데. 정도인 네. 거죠. 네. 근데 뭐 펜도피러스 드시고 효과 있으면 뭐 드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가성비. 네, 드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효과가 얼마 꼼꼼하게 찾아보셨네. 네. 가격까지. 네. 효과가 네. 가심비가 있다면 뭐 이 가심비는 또 뭐예요? 돈을 써서 내가 만족하는 비용. 네. 을 가심비라고 합니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 그렇죠. 뭐 이런 겁니까? 네. 가심비. 그냥 뭐 SHI님께서 가심비. 우리 나는 회사다 방송은 가심비가 정말 높죠. 가격이 안 가심비뿐만인가요? 되니까. 가성비도 엄청 무한대네요. 가격이 없으니까. 프리. 분모가 0이니까 무한대네요. 무한대, 가심비 무한대. 무한. 여러분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탈퇴나가는 그날까지 마구마구 공유를 해주셔야 된다는. 가건비 이런 거 말 만들어 볼까요? 가건비? 가격 대비 건강에 좋은 뭐 효과. 제가 이 사연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런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 있어서 피부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즈 같은 피임약을 조금 드셔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남성 호르몬 검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정상이어도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네. 근데 그런 분들에서조차 그런 뭐 피임약 종류라든지 그런 항남성 호르몬 제제들을 먹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야즈를 하루밖에 안 드셨다고 하니까 제가 뭐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좋은 피부를 유지하시고 싶으시면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show.kr로 보내주시고요. 나는 사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단톡방과 활동 중인 카페에 탈퇴당하는 그날까지 탈퇴당하면 재가입을 해서 또 마구마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